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오신트 레이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일촉즉발의 이스라엘 상황 그 외 전체적인 세계 안보 소식 간추려 드리겠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요즘 뭔가 좀 전황이 좋고 또 지원이 좋고 그래서 뭐 전쟁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좀 타성에 젖은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전투, 내일도 전투. 뭐 그래도 화력은 우리가 현재 우위에 있으니까 뭐 괜찮고 그런 타성에 젖은 안일한 지위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오래간만에 신출귀몰한 작전을 세웠는데 이게 북한이 도네츠크에 이 공병부대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네츠크에서 땅굴 작전을 했습니다. 이거 혹시 북한이 땅굴 지어준 건가? 어떤 땅굴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이 땅굴 작전으로 러시아군이 굉장히 큰 전과를 올릴 뻔했는데 이게 또 손발이 맞지 않아서 절반의 성공만 하고 말았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절반만 실패하고 말았다. 라는 간담이 서늘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우크라이나군 정신 차리기 바란다. 라는 말씀까지 더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자존심이 매우 센 사람이다.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이 그를 물러나게 할 방법도 없다. 라고 하면서 바이든이 사퇴할 것에 대해서 경계한다. 즉 바이든 만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 도박사들이 누가 이기냐 95%가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으면 트럼프가 이긴다. 라고 지금 나올 정도로 완전히 압승 분위기니까 지금 후보 교체론이 나오죠. 뭐, 이 해리스 부통령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구도가 갑자기 확 틀어지죠. 그래서 지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바이든하고 붙는 게 좋다. 그래서 바이든 가지 말고 있어라. 너 자존심 있잖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군은 시리아의 타르투스 항이죠. 시리아의 항구인데 이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타르투스 항구 그 인근의 비니아스 항구를 공습했습니다. 여기는 시리아군이 이란 시설 및 물자 관련 공습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타르투스가 여기 있습니다. 타르투스에서 10여 킬로 북쪽에 있는 이 항구인데 여기는 흐메이밈 공군기지라고 바로 여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타르투스 군항 흐메이밈 공군기지 이렇게 러시아가 주둔하고 있는 이 방공망 내에 있는 이런 항구인데 여기에 이렇게 공습을 받았다. 공습을 받았다는 것은 전투기에 가서 때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란 관련한 물자들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하마스는 이집트 카이로와 카타르의 도하에서 인질 협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네타냐후가 걸림돌을 설치했다. 즉 네타냐후가 계속 반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협상이 결렬되면 네타냐후 책임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하고 나섰는데 이 하마스가 지금 제안하는 자기들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거의 이스라엘이 항복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네타냐후도 자기의 정치적 입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그럼 피 흘리고 뭐 했냐? 라고 하는 그런 비난에 시달리니까 전쟁 안 하니만 못한 거죠. 그래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타냐후 책임이다 라고 하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AP통신은 이 관련해서 보도를 하면서 하마스의 중간급 간부들이 지도부에 바이든이 제시한 휴전안 수용을 해라 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부들은 시누아르 또 이스마일 하니에 등이 현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비판하고 있다 라고 AP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심리전의 일환인지 실제 이 하마스의 중간 간부들과 최고위급 간부들 사이에 지금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게 된 것인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란 대통령 새로 당선되었습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 사람이 그 후보들 중에서 온건파, 개혁파였죠. 나머지는 강경파였는데 당선됐는데 이란 대통령이 개혁파, 온건파가 되다 보니까 이란의 지원을 받던 이런 그 저항의 축 세력들이 있죠. 그 세력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란이 이제 우리 지원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있으니까 이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하산 나스랄라 그러니까 헤즈볼라 수장입니다. 여기에 서한을 보내서
저항 세력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계속 지원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투쟁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거 보면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뭐 개혁파다. 뭐 강경파다 하지만 이란은 이란이다. 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죠. 우파 대통령인데 아르헨티나는 나토 가입 신청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나토 정상회의 코앞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아르헨티나는 남대서양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가입하겠다 하고 신청하고 근데 이제 영국이 이거 받아주냐 마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어쨌든 신청을 하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시작한다라는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살펴봐도 아르헨티나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해줘서 뭔가 좀 의미 있을 만한 무기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본은 필리핀과 상호 접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자위대가 필리핀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는데 일본은 이미 2022년에 영국 그리고 호주와도 이 협상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거의 뭐 미국처럼 전 세계로 가서 영국과도 체결했으니까 전 세계로 가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주둔시킬 수 있는 이런 이 발판을 마련해 놨고 그러면 이 체결하면 어떡하냐? 영국, 호주 22년 체결했고 지금 필리핀이 이제 상호 접근 협정 체결했으니까 들어오면 자기네들의 항구나 뭐 기지나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오게끔 해주고 그리고 군수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일본이 필리핀에 가서 군수 지원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중국 견제해 주겠죠. 자, 이런 거. 그래서 일본이 정말 우리 한국이 지난 5년 동안 희한한 반미 행각을 벌일 때 이렇게 일본이 국제적 위상을 퀀텀 점프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러시아 발트 함대 소속의 호위함 뉴트리시미 등 세 척이 네덜란드 영해에 접근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냐? 지중해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추정된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 이배입니다. 뉴트리시미 호위함이고 또 군수지원함 있고요. 또 다른 호위함 하나 해서 두 척의 전투함 그리고 한 척의 군수지원함 해서 발트해를 7월 3일 날 넘어갔고 그리고는 이제 지금 이렇게 네덜란드 통과해서 도버해 해서 가는 거 보니까 지중해 쪽으로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칠 것에 대한 그런 견제 작업을 하러 아까 보여드렸던 시리아의 타르투스 항구 이쪽으로 행선지가 잡힌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고 있죠. 그걸 다시 견제하기 위한 작업으로 사실 뭐 별 능력은 없는 군함이에요. 그래도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이 러시아 군함을 공격할 수 있다. 이건 또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견제 임무를 하러 지중해로 가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러시아 공군 특수임무비행대 일류신 62M 수송기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관료 또는 엔지니어 탑승 추정되는데 이렇게 블라디보스톡 쪽에서 날아와서 이렇게 평양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이 지도에서는 블라디보스톡 쪽에서 오지만 실제로는 모스크바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지금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류신 62M은 차관급 이하의 간부들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 뭐 이런 높은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북한하고 조약을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기로 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 협의를 하기 위한 중간 관료, 실무 관료 또는 여러 가지 기술 지원, 뭐 미사일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기술 지원 해주기로 했겠죠. 이 관련한 엔지니어 등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인도 모디 총리가 이제 재선에 성공했죠. 그리고 이 재선 3선을 하고 나서 첫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를 방문했는데 너무나 프렌들리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경치 좋은 곳에서 차도 한잔 하면서 정상회담 전에 티타임인데 모디 총리가 중국 관련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와 아주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근본은 러시아와 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역시나 서방 세계와는 좀 결이 다른 피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면요. 122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7대 격파, 장갑차는 19대 격파,
차량은 62대 격파. 자, 이렇게 해서 병력은 지금까지 총 55만 3,410명을 우크라이나군은 사살했다, 죽였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저는 사상시켰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특수장비는 13대 격파, 야포는 49문 격파, 무인항공기 29대 격추, 미사일 36발 요격. 이건 어제 이제 어린이 병원 폭격하고 한 그 전과가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총참모부는 141회 교전을 했고,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 공세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우크라이나군은 불레다르 방면에서 대규모 화력 공세를 해서 러시아군을 패퇴시키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불레다르 바로 여기입니다. 불레다르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드론 그리고 포격 등을 통해서 화력을 계속 퍼부으면서 러시아군을 격퇴하고 있다라고 척 파르가 뉴욕타임즈에서 지도를 올렸습니다. 각국 외교 대표단이, 그러니까 키우에 뭐 대사관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사를 비롯한 이 각국의 대표단이 키우 어린이 병원 참사 현장, 러시아가 KH-101 순항미사일 거기다 내려 꽂아버렸죠. 그래서 오전 10시에 진료하러 들어왔던 어린이들 또 의료진들 해서 수십 명이 지금 죽거나 다쳤죠. 이 병원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러시아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공동 대응 방안을 의논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 병원 참사에 맹비난하면서 우리 동맹이 우크라이나의 반공을 강화해 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했고요. 독일은 탄약, 드론, 패트리어트, 탄약은 이 155mm 포탄 5만 5천 발 이상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등 예비탄, 패트리어트, 독일은 라이센스 생산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비탄이 많아요. 이거 등에서 지원 패키지를 이거 주겠다 하고 우크라이나에 발송을 했고요. 스페인 국회의장이 키우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키우가 공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국회의장이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에 있는 패트리어트, 구형 패트리어트를 한 개 포대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건데, 뭐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 이 공유를 논의했는데, 뭐 그래도 같은 당의 정치인이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영향은 좀 있겠죠.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자, FSB는 투플레프 22 M3 백파이어 폭격기의 조종사를 포섭해가지고 이탈리아 시민권을 주고 또 돈도 주고 해서 우크라이나로 귀순시키는 음모를 발각해서 저지했다라고 러시아는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사됐다면 투플레프 22 M3 백파이어 최신 전략 폭격기인데 이거 몰고 와서 귀순해버렸다 이러면 정말 대박이었을 텐데 아쉽기는 합니다. 폴란드는 미그-29 지금 14대 남았는데 이거 전량을 우크라이나 추가 이전 검토한다. 단 조건은 이제 미국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서방 세계가 나토가 우리에게 이거 14대만큼 또 뭔가로 교환해주면 우리가 바로 지금 갖다 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F-16 지금 치장해놓은 거 안 쓰는 거 그거 14대 줘라. 그러면 내가 미그-29 지금 우리 남은 거 이거 바로 그냥 갖다 주겠다. 이렇게 미국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러 정치인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푸틴과 접촉 후에 EU 이사회 협상하라 라는 촉구 서한을 보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좀 적게 하자, 너무 많다 라는 내용까지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이런 지령을 받은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고, 우크라이나는 로스토프와 칼라치 온돈 지역의 변전소, 제휴소를 공습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화염이 피어올랐습니다. 제휴소니까, 기름 저장고니까 이렇게 되겠죠. 계속 이렇게 러시아 후방을 공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볼 수 있고, 자, 오늘 메인 주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큰일 날 뻔했는지, 러시아가 어떻게 땅굴 작전을 진행했는지, 그러다가 왜 절반의 성공만 하고 말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군의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략이나 전술 없이 무대포식으로 밀어붙이던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전선에서 놀라운 전술을 사용해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을 뚫었습니다. 늘어난 서방 세계의 지원만큼 우크라이나도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전쟁 수행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도네츠크 전장의 토레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땅굴을 이용해 우크라이나군의 허를 찌르는 데 성공했으며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이 무너져 동부 전선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7월 9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군 제2제병연합군 예하 차량화 소총 연대들은 지난주부터 아우디오카와 차시브야르 사이에 위치한 토레츠크 축선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는데요. 러시아군은 교통 요충지인 콘스탄트니노브카로 향하는 T0516 도로를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토레츠크 축선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는 주로 차량과 보병에 의한 돌격 형태로 이루어졌는데요. 해당 전선을 지휘하던 우크라이나군 지역사령부는 이곳의 전장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지난주 방어부대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방어를 담당했던 25여단은 전선 전방의 러시아군 동태가 심상치 않다며 부대 이동에 반대했는데요. 지역사령부는 일선 지휘관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부대 이동을 강행해 차시브야르 지역의 제41기계화 예단을 토레츠크로 빼고 대신 토레츠크의 제25기계화 예단을 차시브야르 쪽으로 이동 배치했습니다. 사전에 부대 이동 배치 계획을 알고 있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이동 동선에 레이저 유도 폭탄과 박격포를 집중적으로 퍼붓는 한편 이 지역에 있는 지하 수로를 이용해 땅굴 침투 전술을 펴었습니다. 이 수로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지하 수로였지만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시설이었는데요. 러시아는 이 수로가 토레츠크 시내로 이어진다는 점에 착안해 주로 주변을 추가로 굴착해 소규모 병력 침투를 위한 땅굴을 만들었습니다. 땅굴을 통해 토레츠크 시내의 피우니츠내까지 침투하는 데 성공한 러시아군 경보병들은 인근 고층 건물과 관공서, 서방서 등을 빠르게 장악하고 슈미 지역 우크라이나군 방어진지의 뒤통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슈미 방어선의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이 포위됐다고 판단해 재빨리 철수했는데요. 이 때문에 방어선이 순식간에 1km가량 밀리고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 뚫렸지만 천만다행으로 러시아군이 능력 부족으로 진격을 중단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토레츠크가 함락됐다면 이 일대의 우크라이나군은 물론 전략 요충지인 차시브야르까지 위험해질 뻔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의 변칙적인 수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타성에 젖은 이런 지휘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 지금 러시아군 경보병들이 이렇게 고개를 잔뜩 숙이고 뭔가로 지금 턴을 이동하고 있죠. 지베즈다 뉴스, 여기가 뭐냐? 우리 치면은 국군 방송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군에서 홍보 용도로 쓰는 그 홍보 방송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렇게 지금 작전했어 하고 보여주는 동영상이었어요. 땅굴 작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도네츠크 지역인데 북한이 지금 도네츠크 쪽으로 공병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이랬는데 보니까 북한이 한 게 아니고 농업용 수로였다. 근데 지금 안 쓴다. 농사 안 지니까 안 쓴다. 안 쓰는 수로인데 거길 이제 파고들어서 우크라이나군 뒤를 쳐버리는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이만큼 지금 돌출부가 생겼죠. 왜 생겼냐? 지금 이 작전으로 인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군은 어떻게 비난받고 있냐면은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는 달팽이보다 느리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어요. 왜냐? 달팽이 그냥 꼬물꼬물 가면 하루 종일 가면 뭐 몇십 미터 가겠죠. 그런데 러시아군은 몇십 미터도 하루에 몇십 미터 진격을 못하죠. 그러니까 달팽이보다 느리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하루에 1km 갔으니까 달팽이를 아득히 추월하는 빠른 속도로 한번 달려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렇게 아까 터널 가고 있었죠. 우리 이렇게 가고 있어 헉헉거리면서 인터뷰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뭐 푸틴 얼굴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PMC 베테랑, 과거에는 이 재벌이 지금 돈을 대서 운영하고 있는 PMC예요. 용병들이죠. 이게 쇼이구 국방장관이 자기네들이 쇼이구가 직접 핸들링하는 이런 부대였는데, 과거 이제 프리고진에게 대항해서 만들었던 그런 바그너 그룹에 대항하는 용병들이었는데, 지금 쇼이구도 지금 거의 아웃돼 버렸으니까 지금은 그냥 군에서 핸들링을 합니다. 우리가 갔다라는 건데요. 자, 어떻게 됐냐? 이게
원래 이 지역을 25여단이 방을 하고 차시브야르, 바흐무트 서쪽을 41여단이 방을 했는데 차시브야르가 엄청나게 힘들죠. 그래서 이 41여단을 좀 쉬게 해줘야 되겠다. 근데 25여단 니들은 좀 뭐 상대적으로 좀 헐렁하게 있었지 않느냐. 요즘 젊은이들 말로 꿀 빨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얘들 41여단 차시브야르 엄청나게 힘드니까 휴식 좀 취하게 교대 좀 해주자. 라는데 이 25여단은 아니다. 지금 이 앞 전방이 지금 조금 수상하다. 뭔가를 획책하고 있다. 자, 이렇게 반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부에서는 이 자식들이 지금 계속 지금 뭐 꿀 빨려고 지금 뭐 하냐. 뭐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안 돼. 바꿔. 해서 바꾼 거예요.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통신을 러시아군이 다 감청한 겁니다. 감청해서 얘들 지금 곧 부대 이동 하겠는데 해서 그 부대 이동하면 서로 이렇게 교체하면 어디야? 어느 도로로 가냐? 그 도로에다가 화력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동할 때 여기다가 공군이 때려버리고 포병이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고 바꾸었는데 그러면 이 새로 들어온 41여단은 차시브야르에서 기진맥진하고 지금 쉬러 왔는데 오다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도시 지도라든지 이런 거 다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 지도에 보면 뭐 지하수로는 어떻게 돼 있고 하수구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방어 계획을 따로 세워야 되는데 그거 하기도 전에 러시아군이 공세를 취하고 그 지하수로를 따라서 마을 뒤를 때려버린 겁니다.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원래 최초 방어선이 여기인데 여기에 이제 41여단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땅굴을 뒤로 파서 뒤에서 그냥 뭔가가 나와버리니까 여기 중간에 있던 41여단이 깜짝 놀라서 포위대군하고 뒤로 그냥 확 빠져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군이 주력부대가 치고 들어가는데 여기도 지금 뭐 장갑차, 전차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뛰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노란색이 있습니다. 노란색 있고 이 지역에 조금 더 짙은 빨간색이죠. 그 말은 노란색보다 빨간색이 더 높다 이거죠. 높이 뛰어 올라가다가 이 러시아군이 지쳐서 헉헉거리고 못 올라간 겁니다. 지금 더우니까.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정신 차리고 못 올라오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방어선을 여기에 짤 수가 있었다. 안 그러면 이 방어선까지 뒤로 더 밀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러시아군이 가다가 지쳐가지고 뛰다가 지쳐가지고 못 가는 바람에 그나마 1km밖에 밀리지 않았다라는 건데 자, 이게 이제 타선 때문이죠. 제대로 그 조사하지 않고 제대로 정찰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뭐 또 자고 내일 일어나서 또 전투하고 뭐 그래도 뭐 몇 명 안 죽고 또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걸 2년 몇 개월을 하다 보니까 그래 늘상 일상적인 전투는 일상행위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이 큰일 날 뻔한 그 상황인데 여기 지금 차시브야르 전투 이렇게 지금 세게 붙고 있죠. 만약에 이번에 쑥 뒤로 밀려서 여기까지 내줬으면 이게 여기가 돌출부가 되어서 차시브야르 뒤가 굉장히 위험해질 뻔했죠. 그걸 그나마 1km만 밀리고 말았던 것은 러시아군의 황당한 그런 기량 부족 때문이었다라고 보는데 우크라이나는 정신 차려야 된다. 지휘부도 정신 차려야 되고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저께 어린이 병원 그렇게 폭격받고 키우로 30여 발의 미사일이 날아오던 바로 그때 키우 시민들은 이렇게 강에서 해수욕을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물놀이 안 하면 안 되나요? 꼭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참 이게 저는 좀 현실과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들도 이제는 타성에 젖었고 정치인, 군인 모두가 타성에 젖은 우크라이나군이 아닌가. 지금 지원이 막 들어올 때 바짝 정신 차려서 제대로 된 전과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